네,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을 생매장한 살인범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이 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올해 크레딧 카드 빚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6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과연 올해 크레딧 카드 빚이 가장 많은 주는 어딘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캘리포니아주의 입원 환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2주간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7월 지난달 25일 코로나 입원 환자는 2,981명이었는데 네. 지난 8일 일요일 5,97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코로나19 감염자도 증가했다는 뜻인데요. LA타임스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캘리포니아주에선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11,00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이는 2주 전에 비해서 무려 90%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도 예외는 아닐 듯한데 남가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그리고 샌디에고 모두 다 최근에 보지 못했던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들 5개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이곳들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렌지 카운티의 입원 환자는 7월 27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215명에서 4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9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는 지난주 토요일에 463명 기록해서 지난 2월 말 이후 최다치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일요일엔 453명으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15일 동안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2배로 늘어났는데요. 7월 24일 745명에서 지난 일요일 1,503명으로 1,500명을 넘어섰죠. 그렇게 지난 가을과 겨울 절정 후에 최악의 숫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샌디에고 카운티인데요. 7월 26일 239명에서 일요일 484명으로 증가했고요. 그 밖에 리버사이드, 벤츄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모두 다 지난 15일에 걸쳐서 코로나 입원 환자는 최소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2주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3배 정도 다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어디입니까? 샌버나디노 카운티입니다. 어허.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입원 환자가 많은지 그걸 살펴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19명 입원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리버사이드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18명이고요. 이어서 LA와 샌디에고 15명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 남가주만 그런 게 아니라 북가주도 상황은 아무래도 비슷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여기에 9개 카운티를 이제 다 합쳐서 나온 숫자가 있는데요. 네. 병원 입원 환자 수 7월 22일 436명이었는데 일요일에 88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2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 카운티도 비슷합니다. 7월 24일 148명에서 일요일엔 315명. 그리고 프레즈노 카운티 7월 28일 100명에서 일요일 214명.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원 환자들이 많아지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병원이겠네요. 네, 지난 가을과 겨울 시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걸 실감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병원 또 의료 종사자들 조금씩 또다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새로운 물결이 닥쳐오고 또 이전처럼 병원들의 병상이 모자라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로 접종률 상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처럼 병원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데 당국은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포레어 국장도 상당한 수치 증가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맞지 않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민들 백신 접종에 나서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람을 산채로 매장해서 살해한 살인범에 대한 가석방이 허용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올해 58살 데이빗 웨이더트에 대한 가석방을 허용했다고 AP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가석방위원회가 웨이더트에 대한 가석방 허가 결정을 용인했습니다. 네. 그 말은 웨이더트가 이제는 가석방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웨이더트라는 사람이네요. 네. 사람을 생매장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지난 1980년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발달 장애인을 산채로 매장해 살해한 겁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웨이더트는 16살 공범과 함께 프레즈노에 거주하던 20살의 발달장애인 마이클 모건티를 차에 태워서 외딴 곳으로 향했고요. 그렇게 끌고 가서는 모건티에게 스스로 무덤을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 모건티를 흉기로 찌른 다음 이 모건티를 땅에 묻었는데요. 예. 당시 모건티는 숨도 끊어지지 않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건티를 산채로 묻어서 질식사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매장한 이유가 더 끔찍합니다. 예. $500 절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건티가 이제 범행을 목격하니까 그 산채로 그렇게 묻은 겁니다. 이후 붙잡힌 웨이더트는 모건티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지난 40년간 그렇게 교도소에 복역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석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살인범에 대한 가석방 허용은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 뉴섬 주지사가 왜 이렇게 이걸 허용했죠? 그게 뉴섬 주지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웨이더트가 출소하면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뉴섬 주지사는 가석방을 작년에 막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섬 주지사 전에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도 2016년과 2018년 웨이더트에 대한 가석방을 거부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입장을 그렇게 바꿔서 가석방을 허용했는데요. 주지사 사무실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가석방 결정을 받아들인 건 웨이더트가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만 밝히고 있고 사실 그보다 더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피해자 모건티 가족들도 웨이더트 가석방 허용 소식에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모건티의 여동생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여동생은 웨이더트 가석방 결정에 망연자실하고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에 대한 주지사 반대 의견이 어떻게 1년 만에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더트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가석방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네. 프레즈노 카운티의 리사 스미스 캠프 검사 역시 주지사가 감금을 끝내려는 사람들에게 영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리콜 투표에서 또 찬성표가 더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올해 크레딧 카드 빚이 그나마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요. 네, 올 초 미국인들의 카드 빚은 전체 9천억 달러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금액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카드 빚이 많이 늘어났다가 올해는 그 경기 부양 체크 등으로 그나마 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는 600억 달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카드 빚이 가장 많은 주는 어떤 주로 조사가 됐어요? 네, CNBC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을 보면 예. 카드 카드 빚이 가장 많은 탑 3주. 먼저 3위는 콜로라도주입니다. 예. 중간 카드 빚 규모가 2,576달러로 다 갚는데 얼마나 걸릴지 이게 나왔는데 그 기간은 14개월 11일이 걸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2위는 몬타나주 2,249달러. 카드빚 다 갚으려면 14개월 23일이 걸리고요. 카드빚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주입니다. 네. 중간 크레딧 카드빚 2,839달러. 이를 다 갚는 데는 15개월 8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몇 위예요? 중간 정도입니다. 35위.
나쁘진 않네요. 네, 중간 크레딧 카드빚 금액은 2,036달러로 다 갚는데 11개월 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카드빚이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주인데요. 1,454달러,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다 갚는데도 4개월 15일이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카드 빚이라 그래서 뭐 10,000불, 20,000불 막 이렇게 나오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카드 빚이 크지는 않네요. 1,000단위니까. 2,000달러 정도로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보니까 부럽습니다.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박경영 기자였고요. 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몰렸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드디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잠시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나는 뉴욕을 사랑하고 뉴욕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업무에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퇴 시점은 14일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쿠오모 주지사가 전직 현직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뉴욕주 검찰의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이 없었고 뉴욕주 검찰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그는 성추행 피해를 공개한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가깝게 생각했다, 불쾌한 마음이 들게 했다라면서 사과했습니다.